신나한디 신디입니다. 오늘은 예방치료의 대표적인 진료이죠. 실란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치면열구 전색, 다른 말로 실란트라고 하죠. 실란트는요, 치아의 교환면 등의 홈을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흐름성이 강한 레진으로 메꾸는 예방진료예요. 그래서 치면열구, 홈을 이제 메꿔주는 진료인데요. 보통 이렇게 메꿔주죠. 이거는 치아당 상정하기 때문에 일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란트는요, 치아 우식증에 이완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예요. 충치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방치료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교환면에 충치가 없는 순수 건전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하 소아 제1, 2대 구치에만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 18세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1, 2대 구치, 0구치만 해당이 된다는 거 8개만 청구를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점이 레진과 차이가 있어요. 제1, 2대 구치면 단다는 거, 그리고 만 18세 이하라는 거, 이게 레진과의 그 차이예요. 실란트는요, 재료대와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로 산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러버댐은 안 되고요. 그리고 실란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탈락 및 파절로 2년 이내는 산정할 수 없다. 그래서 2년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만약에 실란트를 시행하고 한 달 뒤에 탈락을 했어요. 우리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이때는 초진일까요? 재진일까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한 달 이후에 내원하시면은 초진인데요. 실란트는 당일 진료예요. 당일 치료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 내원하시는 거는 초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날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치료가 종결됐기 때문에 재진으로 산정하실 수 없고 초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지문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상병명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예요. 예방치료죠. 실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치료이기 때문에 이 예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실란트의 또 특징이 본인 부담금이 10%라는 거예요. 10%인데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의원급도 10%, 병원급도 10%예요. 단 의료급여 2종에 한해서는 치과병원 5%다.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 반값이다,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관 종별이 없다는 거, 구분 없이 의원급, 병원급 상관없이 10%입니다. 그리고 치면열구 전색은 만 8세 미만 소아의 30% 가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왔는데 한 명은 만 6세이고 한 명은 만 12세예요. 두 명에게 실란트를 청구를 했을 때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은 실란트 진료를 했는데 진료 비용이 다르죠? 라고 하면은 이걸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소아는 진료가 좀 더 어렵잖아요. 움직임도 심하고 침도 많고 입도 잘 안 벌리고 무서워하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힘들 만큼 만 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주겠다. 행위료에 대해서 30% 가산을 주겠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동시시행입니다. 동일 치아의 협설측 충치로 인해서 GI로 떼웠어요. GI로 떼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직일 충전 처치와 충전은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면열구 전색은 교환면에 충치가 없을 때잖아요. 교환면에 충치가 없을 때가 충치가 없는 건전치아가 적응증이기 때문에 협설면에 충치가 있어서 떼우는 거는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일 동일치아에 교환면에는 충치가 있어서 레진을 떼었고 그다음에 협설면에는 핏 와동에 실란트로 예방적 조치를 취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할까요?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도 레진은 비급여 진료도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죠. 보험 레진은 한 5만원 정도 하고요. 실란트는 한 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레진이 수가가 더 세서 안 나왔는데 보험 레진이 100%고요. 그 다음에 실란트가 50%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실란트와 보험 레진을 동시에 하게 될 경우에는 레진이 100%고 실란트가 50%다.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치음판 절제술이에요. 치음판 절제술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치아가 약간 미맹출했어요. 부분 맹출했을 경우 소아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고 그 잇몸을 절제할 수 있어요. 잇몸을 절제하는 치료를 하고 실란트를 했을 경우는 각각 다른 진료예요. 잇몸을 절제하는 행위 따로, 실란트 따로여서 각각 100%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취를 시행했으면 마취도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Q&A입니다. 1번이에요. 타 병원에서 실란트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재시행했대요. 근데 원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 병원에서 청구가 가능한가? 원래 실란트는 재시행이 우리 병원에서 했을 경우는 2년 이내에는 진찰료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타 병원이에요. 타 병원에서 했을 경우는 기간 상관없이 저희 병원에선 초진이잖아요. 그래서 100% 청구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기존 실란트를 제거했는데 보철물 제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타 병원에서 한 게 일부 깨졌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우리 병원에서 다시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나라에서 보철물 제거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실란트는 보철물 제거도 안 되고 러버댐도 안 되고 교합 조정도 안 돼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란트 시행 시 마취를 했대요.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러버댐 장착을 위해서 마취를 시행했다. 잇몸이 눌려서 아파요 해서 러버댐 장착을 위해서 마취를 했어. 그러면 러버댐 장착 자체도 청구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청구가 안 돼서 마취도 청구가 안 돼요. 근데 치음판 절제술을 했다. 치음판 절제술은 잇몸을 잘라내기 위한 그 행위잖아요. 이때 마취를 시행하신 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 마지막으로 예상 문제입니다. 실란트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 20세 이하 순수 건전치를 가진 연구치를 시행한다. 여기서 함정이 있죠. 만 20세 이하가 아니고 만 18세 이하다. 이게 은근 헷갈려요. 만 20세 이하가 아니고 만 18세 이하라는 거 연령을 기억해 주시고요. 2번은 유치도 산정이 가능하다. 유치는 안 되죠. 왜냐면 순수 건전치를 가진 제1, 2대구치 제1, 2대구치란 말 자체가 연구치란 뜻이니까 유치 산정하실 수 없고요. 보철물 제거 청구가 가능하다. 실란트는 보철물 청구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취가 청구 가능하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 하다. 치음판 절제술을 했으면 치음판 절제술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러버댐 장착이 가능하다. 러버댐 장착은 안 돼요.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시행 같은 경우는 2년 이내는 진찰료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끝냈고요. 실란트 같은 경우는 알아두셔야 될 게 만 18세 이하라는 거, 순수 건전치, 충치가 없는 제1, 2대 구치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러버댐 안 되고 재료대가 안 돼요. 러버댐 안 되고 GI 제거나 실란트 제거와 같은 보철물 제거가 안 된다는 거. 제가 나중에 레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보험 레진은 보철물 제거가 허용이 돼요. GI를 제거하는 게 허용이 되지만 실란트 같은 경우는 예방진료이기 때문에 일단 충치가 없어야 되니까 뭐가 떼운 게 없다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철물 제거를 청구하실 수 없다는 거, 교합 조정도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요거 3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치도 안 되죠? 유치도 안 되고 제1, 2대 구치만 되니까 순수 건전치라는 것, 충치, 초기 우식을 가진, 초기 우식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건전치여야 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실란트를 정리해봤고요. 실란트도 문제가 많이 나와야 단독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문제 비중이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되시고 한번 가볍게 이 수업으로 공부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